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웅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못한 길을 통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것은 미국의 자연주의 이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에 의해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영어로는 이제 The Road, 길인데 Not Taken, 취해지지 않은 길,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이 시를 보면 제일 처음에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노랗게 난 숲에 두 길이 갈라져 있다는 거죠. 이 diverged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길이 갈라지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두 길을 가볼 수 없었다는 거죠. I couldn't travel both. 그리고 one traveler, 한 방랑객이 되어서 long I stood,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look down one, 한쪽 길을 바라봤는데 as far as I could, 이 as far as는 뭔마 하는 한,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이제 could 하면은 look down이 생략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덤불 속으로, 이 벤트는 이 밴드의 과거형이죠. 구부려진 그곳까지, where라는 것은 이제 원마하는 곳, 이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까지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툭은 이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쭉 쓰입니다. 그런데 이 길들은 이제 그래시, 아주 풀 같은 것도 많고, wanted where, 이 where라는 것은 원래 입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이 발길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마모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사람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을 보면 I shall be telling this, 나는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with a sigh, 한숨 지으며. sigh는 한숨이란 뜻이죠.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age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age는 나이라는 뜻도 있고, 영어에서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 시대, 시간,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hence는 이때부터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이거는 1년에서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길이 숲에서 갈라져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wood는 나무라는 의미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데, 보통 숲은 wood에 s가 붙었어요. woods. 이럴 때 이제 숲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숲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원이라는 것은 이제 로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at, 그것이 has made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인의 길, 다른 길이 아닌 시인의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덤불 속으로 바라봤고, 다른 쪽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길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인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은 길로 이어져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먼 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덜 다닌 길, 이게 시인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놨다. 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인생길은 누구나 다 인생길이 있는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길이 좀 힘들죠.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진로 선택, 이 보통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진로 선택을 하죠. 진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이런 걸 토대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영어를 되게 좋아해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뭐 그것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적성, 즐거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자신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면 안 되겠죠.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애 내용을 썼고요. 그래서 이 구양수라고 하는 당송팔대가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8사람의 대가가 있죠, 문장에서.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사진들이 보이죠, 당송팔대가. 유정원도 있고요, 왕한석, 그다음에 한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식, 소철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순. 그래서 이 소순, 소식, 소철을 이제 삼부자인데 당송팔대가의 세 유명한 당송팔대가가 이 삼부자, 이 송대 삼부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양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궁 이후 공이라는 말 쓰거든요. 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후에 기교가 있어진다. 뭐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만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문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인생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나서 좋아진다는 의미겠고, 이 삼다, 구양수의 삼다는 다독, 많이 읽으라는 거죠. 구양수는 다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한 분이고요. 구양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작, 많이 짓는 거, 많이 짓고요. 그리고 다상량이라고 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독, 다작, 다상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양수는 상당히 강조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토대로 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인생과 관련된 생각들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학이 좋은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문학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성과 이런 걸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영마쌤 장상이었습니다.